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지금 놀러 나갔어요. 며칠 전. 언제 나갔어요? 2시간 전에. 언제 들어와요? 2시간 됐으니까 빨리 들어올 때는 요맘때 들어오기도 하는데 늦게 들어오면 5시간 후에. 5시간이요? 일단 고양이를 기다려보는 제작진. 하지만 올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죠. 녀석을 찾아 나섰습니다. 짱이 찾으러 왔어요. 우리 짱이. 우리 짱이 찾으러 왔어요. 잠깐만. 발. 짱이 발. 짱이 발. 짱이 발. 맞지? 짱. 야, 여기 있네. 짱이야, 집에 가야지. 그만 놀고 가자. 엄마. 자동차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 녀석이 바로 짱이랍니다. 우리, 짱이야, 우리 이거 먹자. 네. 이거 먹자. 어째, 이뻐. 이뻐. 나가자. 짱이, 짱 이거 줘. 알지. 가자. 이게 제일 유일한 방법이야. 가요. 더 놀고 싶은데. 결국 간식에 홀려 강제 귀가한 녀석. 짱이 놀았으니까 발 닦자. 짱이 발 좀 봅시다. 오늘은 많이 안 놀았나 봐요. 깨끗해요. 뒷발은 더럽네요. 짱이 발이 원래는 흰색이에요. 짱이 발이요? 흰색이지. 원래 흰색이죠. 원래 흰색인데 매일 나가가지고 이렇게 새카매진 거예요. 지금 이게 하얘진 거예요. 그래도 며칠 전에 목욕 시켜가지고. 그나마. 밖에서 신나게 놀고 집에서 배불리 먹는 생활 패턴. 그런데 짱이는 언제부터 외출을 하게 된 걸까요? 환경을 그때 바꿨거든요. 이 냉장고 위치가 좀 불편해서 위치를 바꿨는데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잠깐 한번 나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이제 나가는 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거의 2년 다 돼가죠. 나간 지는. 열린 문틈으로 난생 처음 바깥 세상을 경험한 짱이. 이후 외출에 대한 갈망이 점점 높아졌고 결국 보호자와 산책을 다녔었는데요. 이제는 전용문을 통해 셀프 외출을 한다는 녀석. 다행히 셀프 귀가도 잘한답니다. 하지만 외출이 잦아지면서 문제 행동이 생겼는데요. 밥만 먹지 모래 그 화장실에는 전혀 볼일을 안 보더라고요. 그 모래통 사이즈도 작아서 안 보는 줄 알고 큰 걸로 바꿨는데도 안 보고 모래 질도 아예 좋은 걸로 저희가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전혀 그게 먹히질 않더라고요. 새로 산 화장실은 2년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집에서는 볼일을 보지 않은 짱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보호자. 갑자기 흙은 왜 파는 거예요? 고양이가 화장실을 집에서 안 봐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화장실 봐가지고 혹시 몰라서 흙 퍼면은 볼까봐 푸는 거예요. 이쪽에서 소변이랑 대변 다 봐가지고 이 근처에서 보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와봐서 봤더니 여기서 볼일을 보더라고요. 짱이에게 익숙한 텃밭의 흙까지 공수. 짱! 여기다가 슈행! 여기다가 슈행! 여기다 안 가? 기존 화장실에 천연 화장실까지 추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잠시 후 신호가 온 듯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녀석. 주변을 맴돌며 고민하더니 이내 현관 앞에서 애처롭게 울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고 울어요. 몇 날 며칠이라도 울어요. 저희가 잠을 못 자요. 새벽이고 뭐고 그냥 계속 울어요. 계속 내보낼 때까지.
쥐. 녀석이 집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난감도 제공해봤는데요. 관심 없다옹. 이번엔 낚싯대로 시선을 끌어보지만 여전히 요지부동. 보호자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녀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아봤을 때가 언제예요? 얘가 나가기 전? 한 2년 전? 저희는 이제 놀자 하는데 얘가 반응을 안 보여요. 짱이의 관심은 오로지 바깥 구경, 외출뿐이라는데요. 다시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애절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화장실 가고 싶어? 보호자의 걱정대로 정말 화장실 때문일까요? 짱이의 외출에 동참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녀석. 익숙하게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집을 나선 짱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원하다냥.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합니다. 난 태양이 좋아. 소풍을 가자. 다 모여 맛있는 걸 먹자. 위에서 내려와 펄짝 노래하자. 섭섭한 마음 잊어버리고 다시 마음을 열어줄래. 너의 생각을 알고 싶어.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니? 다음으로 녀석이 향한 곳은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유리 조각길. 그 위를 거침없이 활보하는 녀석. 짱이야, 너 괜찮니? 위험천만한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지 담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짱이의 외출을 관찰한 결과 집 주변에서 볼일을 보는 것은 물론 마치 모험이라도 하는 듯 온 동네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곳을 다녔네요. 잠시 후 맑았던 하늘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호자가 짱이를 찾아 나섰는데요. 여기가 짱이가 많이 오는 곳인데 여기서 기다려보면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보호자의 생각과 달리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녀석. 짱이야, 어딜 갔니?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짱이가 자주 온다는 동네 카페. 짱이 봤어요? 짱이요? 네. 짱이 아직 못 봤는데. 녀석의 최애 휴식 공간이라는 카페 테라스로 함께 나가봤는데요. 이곳도 텅 비어있네요. 아침에는 이쪽에서 이제 햇빛 쬐면서 아침 일광욕을 하고 비가 오거나 그럴 때도 짱이랑 이렇게 있다가 투벅투벅 걸어가는 모습 좀 많이 보고 그래요. 네. 밤에 된다고요? 네, 밤에 이제 8시에서 9시 사이쯤에 밤 8시, 9시 사이쯤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딱 문을 열면은 항상 둘이 같이서 이제 항상 앉아가지고 밥 달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둘이라고요? 노란 고양이가 와이프 아내 같고요. 그 여자친구 고양이는 2마리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인기가 좋은 고양이 같아요. 애가 또 좀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장님의 충격 제보. 봤습니다. 차 밑에서 노란 고양이와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싸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더니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후 녀석의 아이들로 추정되는 새끼 고양이들까지 만났다는데요. 짱이와 제법 닮긴 했네요. 외출 경력만 2년. 하지만 아직까지 중성화를 하지 않았던 짱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중성화를 하려고 이제 병원에다가 물어봤는데 이제 밖에서 아무래도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만약에 중성화를 하고 밖에 나가면 이제 다른 고양이랑 만나게 되면 이제 공격성이 없어져가지고 맞고 온다 하면은 예, 아무래도 더 걱정되니까.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변명인데 네.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권유하지도 않고 또 뭐 어떤 부작용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방광염 걸린다고.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겁을 먹고 아 그러면 그런 부작용도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좀 미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고 어스름이 찾아와도 돌아오지 않는 녀석. 보호자의 걱정도 깊어만 갑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짱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네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와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짱이가 종종 집에서 나가는데 집안에서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근데 집에서 지낸다고 해도 집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그게 제일 걱정돼요. 짱이의 외출 본능을 잠재워줄 한 남자. 야옹신이 지금 찾아갑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일 부탁에 나눠주시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나를 엄청 쳐다보고 있네? 이 녀석이 오늘 문제의 고양이군요. 네. 얼굴만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 짱이에요. 짱이? 짱이 안녕? 자. 아이고, 그래. 되게 착하네요. 근데 발이 이렇게 시꺼매. 놀다 왔어. 놀다 왔다고? 얘가 한 번 나가면 네. 예, 장기 출타를 해요. 얼마나? 제일로 길었던 게 2박 네. 3일. 2박 3일이요? 네. 겨울에도 네. 한 번 나가면 1박 2일은 보통이고. 네. 그래서 막 우리는 애가 어른 건가 그러니까요. 막 이런 거 없죠. 네. 그다음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을 아예 안 써요. 화장실 안 써요, 집에서? 네. 이유가 있을 텐데. 환경을 봐볼까요? 잠시만. 여기에 캣타워. 네. 예. 여기 잘 안 쓰고. 네. 다른 거는요? 스크래치나 요거 스크래치도 큰 거 있네. 자고 네. 놀고. 여기서 자고 놀고. 그럼 화장실은 이쪽에 있어요? 네, 이쪽에? 저쪽. 좀 떨어져 있네요. 네. 아, 이렇게. 이런 흙이 있어요, 근데. 저 밖에서 이제 볼일 보니까 화장실 안 써가지고 이제 한번 퍼 왔었어요. 퍼 온 거예요? 네. 근데 관심이 없네요. 해봤으면 좋겠어서. 근데 관심이 없어요. 네. 쓰지도 않고. 내 화장실은 따로 있다.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봐보고요. 왜 짱이가 밖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지, 좀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면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볼까요? 매일 스스로 외출을 했던 짱이. 돌아오는 시간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아이고, 저렇게 외국 보면 이렇게 문 조그맣게 달린 거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나가면은 얼마 정도 있다 들어와요? 5-6시간? 보통 평균적으로 5시간, 6시간. 표준. 대소변은 언제나 밖에서 해결했죠. 컵받치는 우리도. 다시 제가 먹어드리는구나. 아니, 고양이가 중요한 게 손맛이 중요한 거예요. 컵받을 바꿔드렸구나. 녀석을 위해 직접 흙까지 퍼왔었던 보호자.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죠. 근데 한번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가질 않았어요. 일단 저게 뭐 재질 자체는 자기가 익숙한 재질이고 천연 모래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사이즈가 작아요. 일단 봐봐요. 사이즈가 저 얘 보통 고양이 화장실 크기는 기본적으로 이 신장 꼬리까지 길이가 1.5배. 그러니까 원래 예. 엄청 큰 걸로 해야 된다는 건데. 커야죠.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안 쓰죠. 무기력했던 집안에서와 달리 밖에서는 에너지가 남달랐는데요. 저기서 밖에서 또 신나게 다니네. 하지만 아찔한 순간도 있었죠. 아이고 위험하네요, 되게. 고양이가 외출하는 경우에
어디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 집 바로 앞에서, 더군다나 차 사고. 집 앞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10마리 중에 6.8마리에서 8마리, 그러니까 68%에서 80%까지. 확률이 엄청 엄청 높아요. 위험천만한 길을 걷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위험해요. 저런 거. 저에서 발 다치네. 걸어서 발 다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녀석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은데요. 발이 쩔뚝거린다고. 그전에는 저렇게까지 안 다치고 들어왔는데 영역이 점점 확장돼서 그래요. 돌아다니고. 많이 다니는. 처음에는 이 집 근처, 집 앞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방팔방 다 있는. 실제로 외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는 녀석. 게다가 동네 주민을 통해 여러 마리의 여자친구는 물론 새끼들까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얘 중성 안 했어요? 응. 왜 안 했어요? 아니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네. 이제 나가고 화장실도 안 보고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 쪽 이제 병원에 물어봤죠. 네. 했더니 이제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해도 네. 방광염 때문에 또 다시 병원에 올 일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수컷, 중성화된 수컷이 발생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는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집에서 아이한테 자극 같은 것들 많이 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중성 안 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던가 그런 문제도 생겨요. 전립선 종양이라던가. 네. 그래서 이제 소대변을 봐도 만약에 그때 다른 고양이를 만난다고 해도 네. 맞고 온다고. 공격성이 없어서. 공격성이 없어진다고요? 네. 공격성이 없어져요. 자기 방어적인 공격은 다 해요. 당연히 내가 위협을 당하는 당연히 맞받아치죠. 그건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성화가 네. 문제가 아니라. 중성화를 안 했으니까 네. 화장실도 쓰는 거에 대한 것도 변하고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하러 나가죠. 외출 감행부터 화장실 거부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였네요. 짱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본능적인 야생 사이클을 따라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적으로 성숙해지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해지면서 자기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싶어지는 본능이 분명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서 대소변을 보려 한다던가 여자친구를 좀 만드는 행동을 좀 자주 보였던 거죠. 이런 짱이의 야생적인 본능을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 이번에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짱이 같은 경우는 이 오감을 다 밖에서 받아왔잖아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5가지를 집에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촉각, 만져서, 성취감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위험한 상태에서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안전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집안에서도 짱이의 감각을 충분히 자극시켜줄 대체품이 필요한데요. 먼저 미각과 촉각부터 해결해 볼까요? 캣그라스 같은 경우는 촉각적으로 아이가 지금 만져보고 그 다음에 먹어서 헤어보로 관리도 할 수 있고 자연을 접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배치해 놓으면 고양이들이 좋아해요. 캣타워 주변으로 배치 완료! 고양이는 동체 시력이 높기 때문에 동체 시력이 한 4배에서 5배 높아요. 사람보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고양이 예능 TV라고 하면은 대부분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 빠르게. 소리, 자연 소리.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적인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켜줄 영상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후보 1번은 짹짹 새 채널. 미동도 없네요. 후보 2번 바다 채널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 채널은 어떨까요? 아니, 이 소리는 밖에서 고양이들을 많이 만나나 보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자극 중에서도 고양이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네요. 잠시 후 TV 화면에 푹 빠진 녀석. 친구라도 만난 듯 대화까지 나누네요.
밖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봤을 때는 흥분을 시킨다든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고양이다 하면서 되게 즐겁게 좀 보는 느낌. 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집에서 이런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을 조금씩 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외출을 즐겼던 짱이를 위해 특별한 솔루션도 준비했는데요. 짱이를 위해서 산책을 할 거예요. 산책이요? 제한적 외출, 안전한 외출 해서 많이들 쓰시는 이 우주선 가방 이거 이용해서 짱이를 데리고 나가서 한번 볼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안 나가게 되거나 이러면은 아이가 봤던 자극들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를 완전 보호장치 통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안전한 외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면요. 와우. 산책 준비 완료! 이제 함께 밖으로 나가볼까요? 신기하다냐. 중성화 수술 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몬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거나 억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출에 대한 욕망이 바로 사라지거나 이런 건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아까 말한 시각적인 거 집에서 TV라든가 캣TV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안전한 외출. 그래서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집에서 자다가 그냥 잠깐 나갔다 오자라고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구경시켜주고 한 번 돌고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구나. 이런 데 다니면 발 다쳐요. 화면을 보다가 직접 더 보니까 더 위험하다. 네. 엄청 위험하네. 그러니까 발을 다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보면 여기 보면 막 깨진 이런 소주병 있구나. 날카롭잖아 엄청. 다칠 수밖에 없죠. 얘한테 여기는 되게 위험한 공간인데 이 동선 자체가. 짱. 짱. 너 여기 다니면 안 돼. 이제 구경만 할게요. 마지막 코스는 녀석의 데이트 장소였던 카페 테라스. 여기서 영상에서 봤던 곳이 우리가 여기가 그래도 좀 안전한 공간이다. 여기는 그죠. 그나마 여태까지 이 아이 공간 중에서는 이 공간이 제일 안정적인 공간이기는 해요. 확실히.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더 안전하게 쉴 수도 있고. 안전하게 외출을 마친 녀석에게 간식 보상도 잊지 말아야겠죠? 같이 이렇게 아이가 정확하게 어떤 데 있었던 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건 알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이면도로에서 움직이는 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받았던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아니면 촉각적인 거 느꼈던 것들을 최대한 집에서 느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이번에 솔루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약속할 수 있죠? 네. 아, 근데 중성화하고 혹시 막 성격이 날카로워지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전혀요. 오히려 행동학적으로 중성화 수술은 아이를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사람에게. 그래서 오히려 야생적, 본능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중성화 수술 더 권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조금. 그죠. 많이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암컷에 비해서 여자 고양이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죠. 여자 고양이는 늦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수컷 고양이는 좀 늦더라도 꼭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집안에서 화장실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그래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수술을 해서 뭐 호르몬이나 남자적인 그런 걸 좀 낮추고 남자적인 거, 본능적인 거. 본능적인 거를 좀 낮추고 이제 집안에서 놀이나 이제 뭐 환경, 뭐 시각, 뭐 오감 충족, 오감 충족 관련된 것들. 오감 그런 거 이제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중성화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짱이와 보호자. 새로운 외출 코스인가? 안녕. 수술 전 몸무게부터 체크.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얘는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안녕이야. 오늘부로. 뭘 마음에 안 해. 드디어 시작된 중성화 수술.
다행히 녀석이 잘 견뎌준 덕분에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짱이. 그럼 별다를 건 없니? 응. 그럼 잘했죠? 이거 싫어. 깔 때 좀 답답할 거야. 정상적으로 회복했으니까 잘 돌봐줘. 잘.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돌보는 경우에는 다 같이 뭔가를 정해서 지키는 게 좀 어려워요. 마음 약해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보내면 안 되죠. 오케이, 알겠어. 짱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묘생을 고부애가 응원할게요.